안녕하세요. 컴퓨터 능력 자격 취득 전략 강의를 맡은 차유과학대학교 교수 정미연입니다. 벌써 세 번째 차시가 되었네요. 우리가 앞차시에서 1차시 컴퓨터 능력 자격 소개와 2차시 컴퓨터 능력 필기 유형 분석까지 보셨는데 이번 차시부터는 실기 시험 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특히 2급과 1급에서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스프레드시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차시에서는 1급에서만 출제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유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마찬가지 우리가 컴퓨터 능력 자격을 준비하실 때는 항상 license.cochin.net 사이트를 확인하시라고 했는데 해당 자격 메뉴 들어가시고 시험 안내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출제 기준 파일이 첨부 파일로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첨부 파일 다운받아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가기술 자격은 NCS 기반으로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고 출제 기준의 항목들도 수행 준거 형태로 기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 이 출제 기준을 보면 어떤 기능들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쉽게 파악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출제기준표에서는 정보 가공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수행 준거 형태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려 이게 2018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출제기준인데 그 이전에 제시됐던 출제기준이 기능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수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출제기준이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형태의 출제기준을 보셔야 되는데 요령이 있다면 세세 항목을 보지 마시고 세부 항목까지만 보시고 이 세부 항목에 대한 기능들이 평가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출제 기준에 제가 함수 부분만 조금 더 크게 표시를 했습니다. 2급과 1급의 경우에 포함할 수 있는 함수의 종류가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자, 2급 수준이 이 정도의 개수의 함수들을 다룬다라고 하면 1급의 경우에는요, 이렇게나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험자들이 공부하실 때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함수들을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공부할 양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겠죠. 주요 함수라고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빈도가 높은 일상생활이나 시험 문제에서 마찬가지 우리가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 국가기술 자격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다뤄지는 자격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제시된 함수 중에 매 회차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함수들이 있고 특정 회차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때는 적어도 한 10회 정도는 풀어보셔야 합니다. 10회 정도를 풀어봤다라고 하면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를 접하시더라도 그 유형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신 기출문제, 기출문제 집은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함수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해당 함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보시는 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급, 1급 공통으로 실기시험을 딱 들어가서 시험을 보실 때 첫 장에 제시되고 있는 유의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자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실 때 바로 첫 장 넘겨서 문제를 바로 푸시게 되는데 그러한 실수 때문에 내 첫 장의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실수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의사항을 보셔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들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보시면 여러분들 수험장에 가서 실기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어느 정도 작업이 되어 있는 소스 파일이 열려 있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지상을 보시고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작업형 문제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해당 문제는 본인의 수험번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저장하겠다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든지 했을 때는 실격 처리가 되고 채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 중에는 항상 다른 이름 저장이 아니라 수시로 한 문항이 끝날 때마다
Ctrl S 또는 파일 탭의 저장 메뉴 이용해서 수시로 저장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에 제시되고 있는 외부 데이터의 위치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외부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불러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새로 실행하는 거 아니고요. 외부 데이터와 관련된 기능을 통해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거나 액세스에서 엑셀을 불러오거나 엑셀에서 액세스를 불러오거나 이제 그럴 때 경로가 C 드라이브의 OA 폴더 안에 해당 파일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이 C 드라이브의 OA 폴더를 찾지 않고 바탕화면을 찾는다든지 C 드라이브 루트에서 찾는다든지 그래서 가져올 파일이 없다라고 해서 해당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로는 매 회차 바뀌지 않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의 OA 폴더 숙지하고 계셔야겠죠. 자, 세 번째 항목은 채점 시에 이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예 채점을 하지 않고 바로 실격 처리가 되는 항목입니다. 엑셀의 경우에는 통합 문서라고 해서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문서가 탭 형태로 존재를 하죠. 그런데 소스 파일에는 여러 탭들이 존재하고요. 그 탭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 시트 탭의 순서를 바꾸거나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거나 시트를 삭제했을 경우에는 채점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시트의 이름을 수정했을 때도 마찬가지 채점에서 제외되고 실격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격은 아니지만 채점에서 제외돼서 아예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인데요. 수험자가 지상에 없는 행동들을 했을 때인데 예를 들어서 계산 작업을 하거나 분석 작업을 하기 위해 엑셀에서 제시되고 있는 표의 데이터를 수정을 하거나 실수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난 수식을 정확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해당 표와 관련된 문제들은 모두 다 연결된 문제들이 다 채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매우 불합리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실무 상황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건드렸다? 이건 매우 큰 실수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사고로 분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는 반드시 보존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식 작업, 분석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련된 시트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다 같이 틀리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이제 실격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까지 감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수험자들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 계산 작업, 분석 작업 정확히 했는데 글자 한 글자 하나 삭제 또는 수정 이제 그런 경우가 매우 안타까운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도의 지상이 없는 경우에는 주어진 기본 디폴트 값들을 사용해라 라고 했는데 지시사항에 없는 기능들은 그냥 아무것도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시사항이 있고 주어진 소스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 기능을 파악하고 있는 수험자라면 불필요한 작업으로 인해서 데이터에 영향을 주거나 얻어서 내가 실제 그 능력이 없는데 얻어 걸려서 풀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정답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한 작업이 수행되어 있는 경우에 다 감점 처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풀어야 되겠고요. 지상에서 언급되는 용어들은 오피스 2010 버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출제 기준으로 동일한 출제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적어도 2010 버전 가지고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수험자가 저는 2013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엑셀의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는 있습니다. 다만 13 버전부터는 차트와 관련된 기능들의 메뉴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트 연습을 하실 때만큼은 반드시 2013 버전에서 13 버전이 아닌 2010 버전에서 연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을 보시면요. 작업형인 실기시험은 문제 유형이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기본 작업이라고 해서 입력 작업과 서식 작업,
조건부서식, 고급 필터 등이 나오게 되는데 입력 작업은 주어진 표를 보고 똑같이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배점이 5점이나 되는데요. 입력 작업은 오타가 있다 하더라도 오타가 아닌 그 문제를 틀리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 작업 문제를 하실 때는 오타 없이 점 하나, 사이뜨기 하나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 외의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문제들인데요. 서식 설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2점짜리 5개 문항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기타 이제 조건부 서식과 또는 고급 필터, 텍스트 나누기들 중에 한 문항이 5점 배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밖에 계산 작업 8점짜리 5문항 나오게 되겠고요. 분석 작업은 우리가 이론에서도 언급했던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랜덤으로 2개의 문항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에서는 매크로를 작성하고 자동 매크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2급에서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매크로를 작성하고 지정해서 실행하는 단계를 보는 문제와 또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급의 경우에는 2급과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 그 안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매 회차 같은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기능을 여러 출제된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시트 1급 실기 문제의 기본 작업의 1번 문제는 거의 대부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 대해서 기출문제 한 5회 정도를 이 한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거의 대화 상자에서 해당 조건만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도 한 문항씩 출제가 되는데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은 아주 단순한 함수와 상대 참조가 아닌 혼합 참조 개념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고급 필터를 풀 수 있으면 조건부 서식도 풀 수 있고 조건부 서식을 풀 수 있으면 고급 필터도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2문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고 또 3번째 제시되는 문제가 이 부분이 이제 점수를 따기 매우 좋은 문제인데 간단히 인쇄를 위한 설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에서는 2급과 동일하게 5문항이 나오는데 2급보다 난이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함수가 좀 어려운 함수인데 2개, 3개를 중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거나 배열 수식이 들어가 있거나 사용자 지정 함수로, 즉 비주얼 베이직에서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이렇게 2문항, 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막상 해보시면 프로그램으로 직접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사용자 지정 함수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까지 배워야 되고 함수를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그 상황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2급 수준의 함수를 구현해보는 정도, if 함수 정도를 구현해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피벗 테이블 문제 10점짜리 또 매크로 작업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역시 만점으로 노려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피벗 테이블 문제는 피벗 테이블을 제시된 조건에 맞춰서 주어진 그림과 동일하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기출문제 한 5회 분량을 쭉 풀어보시면 그 유형이 벗어나지 않고 동일하게 풀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에서 나오는 매크로 문제는 2급에서 다뤄지는 데이터 관리 기능들, 예를 들어 부분합이나 또는 통합이나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 자체를 자동 매크로로 녹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자동 매크로 개념을 알고 있느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1급 실기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만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기본 작업과 분석 작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기타 작업에서는 차트 문제가 2급과 동일한 형태의 문제로 나오는데 2점짜리 5문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2급의 경우에는 2점짜리 동일하게 5문항인데 한 문항에 제시되는 항목의 개수가 1개에서 많아야 2개인데
1급의 경우에는 한 문항에서 제시되는 기능의 개수가 2급의 2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되는 기능은 동일한데 문항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의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2급의 차트를 작성할 수 있다면 1급의 차트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예시 보겠습니다. 2급의 스프레드시트 문제 예시인데요. 특히 이제 계산 작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소스 파일에 함수식을 작성해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 결과를 출력해야 되는데 이때 문제는 항상 함수가 제시가 됩니다. 반드시 주어진 함수로만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주어진 함수 말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로 풀었다. 결과 동일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진 조건은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결과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시된 함수만을 사용하되 단 거기에 사칙연산자, 논리연산자들은 사용자가 편의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예시 문제인데요. 지금 제시된 문제 유형은 테이블에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해서 결과를 보는 형태인데 이게 2급 수준의 10점짜리 데이터 관리 문제라면 1급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매크로로 녹화를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에 지정하는 문제까지 연결돼서 나오는 게 1급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작업 예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 문항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문항에서 한 개의 기능들을 수정하라고 제시가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급의 경우에는 이제 2개의 기능들을 수정해라 라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1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급, 2급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1급에서만 나오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급 스프레드시트 문제의 1번 문제에서는 외부 데이터와 관련된 외부 데이터를 연동하는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요. 매우 지사항은 어려워 보이나 가장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메뉴에 있지만 알고 이렇게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까지만 불러오면 그 다음부터는 지사항에 있는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마법사에서 다음 단계에서 조건들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파일, 즉 액세스 파일을 엑셀로 불러오는데 조건을 주어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가져와서 사용하겠다를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급의 계산 작업인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2급과 비교해 보시면, 자, 2급 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급의 계산 작업 문제입니다. 2급의 계산 작업 문제는 소스 파일의 데이터 자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눈으로도 뭔가 암산으로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쉬워 보이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1급의 경우에는 주어지는 데이터 자체가 양이 매우 많습니다. 데이터가 매우 길게 입력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내가 수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2급처럼 단순한 인수를 사용하는 함수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좀 복잡한 인수들을 사용해야 되고 함수도 2개가 아니라 3개까지 중첩해서 한 번에 풀어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연습을 하실 때는 주어진 표 옆에 비어있는 셀들을, 비어있는 열을 좀 더 추가하시고요. 열을 더 삽입하신 다음에 단계 끊어서 작업을 해보시면 해당 함수나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가 더 쉬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의 경우에 if 함수와 isError 함수와 매치 함수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먼저 매치 함수로 중간 단계까지 계산해 보시고 그 중간 단계 값을 if 함수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 단계의 에러 표시만 isError로 마무리 해보시는 3단계에 거쳐서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첩시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2급 수준으로 낮춰서 풀 수 있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럴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주어진 소스 파일의 데이터들은 건드려서는 안 되고 추가 작업이 있는 경우에 관련 문제들 전부 다 채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빈 열에서 연습 삼아 작업했다 했을 때 반드시 그 내용들은 지우시고 소스 파일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원상복귀 해놓는다는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연습을 충분히 한 수험자의 경우에는 그런 중간 단계 없이 한 번에 풀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런 것 풀기 위해서 중간중간 확인을 하겠다 그랬을 때 반드시 원상복귀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의 예시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1급 계산 작업에서 가장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서 내가 직접 함수를 만드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if 함수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인데 내가 함수를 만들어 봐라 라는 형태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가 거의 대다수가 if문을 제어문 중에 if문을 사용하는 문제가 대다수이고요. 간혹 select case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이 아니라 if 함수의 구조를 내가 명확히 이해하고 있고 비주얼 베이직 내에서의 if문의 구조를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해보시면 이 문제만큼은 맞고 그 다음 문제들을 공략해 보시는 것이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 문제, 무려 배점이 10점이나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어진 표의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주어진 그림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라 라는 것이고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모두 다 수행해야 되는데 부분 채점 없이 통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되고 있는 요구사항이 매우 많죠. 물론 앞에서 외부 데이터 문제도 동일하게 항목이 많았으나 외부 데이터 문제는 대화 상자 내에서 마법사로 다음 단계 해서 주어지는 항목도 하나하나만 체크하면 되는 거였는데 피벗 테이블은 1차 피벗 테이블 완성한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기능을 하나하나 더 추가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몰라서 틀리기보다 이 많은 항목들 중에 한 개를 빠뜨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 채점 아니고 전체를 다 정확하게 수행했을 때만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수 없이 푸신 다음에 해당 항목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모두 다 적용되는지를 꼭 검토를 하시는 게 주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시저 문제인데요. 1급 스프레스트 문제 중에 기타 작업에 3개 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했죠. 이 3개 문항 중에 1번하고 3번 정도는 공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번은 이 문제는 어떤 형태이냐면 엑셀 시트 상에서 단추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다룰 때 대화 상자 형태로 뜨게 되잖아요. 그 대화 상자에 프로그램 코드를 넣어서 이 대화 상자를 완성시켜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 문제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이렇게 각각 5점씩이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1번 문제에서는 엑셀 시트 상에 있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 폼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VBA 코드에 들어가서 이 폼이 표시될 수 있는 코드를 한 줄 쓰시면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해당 폼.show, SHOW 그것만 쓰시면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연습을 해보시면 1번 문제에 폼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폼이 나타나 설정하고 여기까지는 틀리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폼이 초기화되면, 폼이 이렇게 뜨게 되면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값들이 엑셀 시트 상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게 해라 라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건 역시 코드가 한 줄, 뭐 길어야 2줄 정도면 끝납니다. 그 한 줄이 길게 단어들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어 몇 개만 입력하시면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1급 스프레드시트 마지막 기타 작업에 프로시저 작성은 아예 손 놓고 못 푸는 수험자들이 있는데 1번 문제만큼은 기출문제 한 3개만 풀어보셔도
그 유형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1번에 폼을 표시하는 문제와 초기화하는 문제, 두 개 문제가 합쳐져 있다는 것 좀 감안해서 폼 초기화 문제의 코드가 조금 더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 한 3개에서 5개 유형 정도는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2번 문제의 프로그램 코드는 실제 프로그래머가 코드 작성을 하듯이 여러 줄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배점은 5점으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에 있는 문제를 모두 다 풀고 시간도 남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략해 볼 수 있는 문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부족할 거라서 2번 문제는 제외하고 푸시는 것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의 경우에는 많은 유형들,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대다수의 유형으로 이제 좀 모이는 것이 해당 대화 상자에서 종료 단추를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인데, 종료 단추 눌렀을 때 간단히 메시지 박스 표시하면서 몇 월 며칠 현재 날짜를 표시하고 종료하게 하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게 하는 한 줄, 2줄 정도의 코드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시트의 특정 셀의 글꼴색을 바꿔라, 특정 셀에 글자가 입력되게 해라. 뭐 그 정도 유형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의 폼 초기화와 관련된 유형이 한 서너 가지라면 3번 문제에서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들어가는 코드 유형도 한 서너 가지, 한 그 정도만 연습을 하시면 되려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프로시저 작업의 3문항 중 2문항을 공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시험 중 스프레드시트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꼭 취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급 수험자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유형 분석은 4차 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